좋아요 꾹꾹.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수요 예측 결과가 공시된 KTB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정보보다 과연 이 종목을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KTB 네트워크는 국내 1세대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벤처 캐피탈은 스타트업들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는 펀드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5억 원에서 20억 원 규모로 시리즈 A나 B 단계에서 투자를 합니다. KTB 네트워크는 현재 운용 자산이 약 1.2조 원으로서 국내 벤처 캐피탈 회사 중 4위이고요. 매년 운용 자산도 크게 늘려가고 있지만 전도 유망한 기업을 잘 발굴해서 성과를 많이 내게 됩니다. 주요한 레퍼런스로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토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보수도 많이 받습니다. 그 결과로 실적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청약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환불이 되는데요. 원래는 레몽레인이랑 청약 일정이 겹쳤는데 레몽레인이 12월 4주차로 청약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 단독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50.19대 1이었고요. 편의상 50대 1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합격 비율은 6.9%였는데요. 의무합격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청 건수는 4건이고 그 4건이 5,228만 주를 신청하면서 건수로는 약 1%, 수량으로는 6.9%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청약하는 툴젠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수요 예측 결과이지만 KTB 네트워크도 기관 경쟁률은 금년도 IPO 종목 중 D에서 3위를 기록하는데요. 12월 청약 종목들이 순환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청약하지 않을 결과입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 1월에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12월 청약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공모가를 희망 상단으로 정하기는 무리였을 텐데요. 그래서 공모가는 희망 하단 금액인 5,800원으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공모 금액은 1,160억 원이 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800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재밌는데요. 참여 건수로는 약 절반만 희망 상단 금액 이상을 신청했는데 신청 수량으로 보면 93%가 희망 상단 이상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덩치가 큰 몇 개의 기관에서 희망 상단 금액을 몰아서 신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기관의 경쟁률을 보았을 때 공모가를 희망 상단으로 정하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에 희망 하단 금액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2천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500만 주를 배정하고요.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100% 신주로 모집하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 없고요. 의무 합격을 고려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 비중은 19%입니다. 의무 합격을 조금만 더 키워준다면 10%대 중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관사는 6개 증권사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300만 주로 메인이고요. NH투자증권이 140만 주로서 서브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관사들은 각 15만 주씩 배정을 받았는데요. 청약하실 분들은 경쟁률과 청약 수수료 유무를 고려하시면서 청약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청약의 최소 수량은 10주인데요. 그래도 균등만 참여하실 분들은 50주 정도는 청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았고 청약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청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장 전에 말씀드리는 유사기업 PER을 볼 텐데요. KTB 네트워크의 유사기업은 10개의 창업투자사였는데요. 화면은 10개 회사의 12월 1일 기준 시가총액과 3분기 누계 순이익을 표기하였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회사가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는 KTB 네트워크와는 덩치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종목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개 종목에 대해서는 금년 실적을 추정을 해보았는데요. 3분기 누계 순이익을 3등분하고 거기에 4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 시가총액에 나누어 추정 PER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가장 낮은 종목은 우리기술투자로 2.1이었고요. 가장 높은 종목은 DSC 인베스트먼트로 15.5였습니다. 전반적으로 PER이 높지는 않은데요. 이 6개 종목의 평균 PER은 9.7이었습니다. 그리고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5,800억 원이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21년 추정 순이익을 계산을 해보면 84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럼 금년도 추정 PER은 6.9가 되는데요. 유사기업 6개사 평균인 9.7보다는 약 3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모가를 희망하단으로 결정한 부분이 약간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두 번째 데이터 보겠습니다. 앞서 공모가 선정에 활용된 유사기업이 10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개 종목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죠. 화면의 차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주가의 흐름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4종목도 보겠습니다. 이 4종목도 주봉 차트입니다. 주가 흐름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저는 10개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우하향하는 종목들이 많다고 느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주가가 대부분 크게 상승한 다음에 현재는 하락 추세인 종목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하반기 종합지수가 약 1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과 같이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창업투자사의 업종 전반적으로 현재 주가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데이터 보겠습니다. KTB 네트워크와 비슷한 의무 확약 비율이 나왔던 금년도에 상장했던 8개 종목입니다. 수요 예측에서 의무 확약이 6에서 8% 사이로 나온 종목들인데요. 화면 보시면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만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였고 나머지 7개 종목은 전부 시초가가 공모가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기관 경쟁률은 KTB 네트워크보다는 다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청약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업투자사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우하향 중인 흐름도 부정적이고요. 그래도 공모가, 상장일 유통물량, 그리고 의무 확약이 비슷했던 종목들의 상장일 흐름을 고려해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청약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와 상반된 결정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러한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서도 청약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다들 어른이므로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파킹 통장의 금리도 인상된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은 굳이 이 종목에 대해서 모험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해보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매주 주말에는 경제 뉴스를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는 일요일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뉴스들을 아주 얇게 담아 보았으니까요. 여유가 되신다면 그 영상도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내일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